결국 한 회장 장모님에게 점수를 딴 마광숙은 한 회장에게도 이 사람이라면 재혼을 해도 되겠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건 알았지만 까칠한 장모님이, 특히 광숙에게는 더욱 더 냉담하게 굴었던 장모님이 웃으며 둘의 사이를 인정해줬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장모님에게 인정을 받게 된 광숙은 한 회장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장모님을 깍듯하게 보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총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무래도 알츠하이머는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바쁜 한 회장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광숙과 가족들의 노력에도 장모님의 증세는 더 악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깨서는 딸이 사라졌다고, 우리 애기가 집을 나간 게 아니냐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기 데리고 와, 내 딸 어디 갔어? 손자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당황하기 시작했죠. 마침 그때 한 회장이 광숙을 데리고 집에 들렸는데요. 광숙은 자연스럽게 한 회장 장모님에게 다가가 딸이 들어왔으니 안심하라고 장모님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이미 광숙에게 마음이 있던 장모님은 광숙의 말을 듣고 안심하며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 사이 한 회장과 아이들, 광숙은 마음이 심란해졌죠. 초기임에도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 걸 보니 이대로 미국에 보낼 수 없다는 게 가족들의 공통 의견인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난 후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일어나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족들 또한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회장의 마음 한구석은 큰 돌덩이가 가슴을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모르는 척 할 수 없던 거예요. 장모님과 단둘이 식사 약속을 잡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르신, 어제 일 기억 안 나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응,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내가 실수했나? 오히려 되물었죠. 실수한 거라뇨,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해주셔도 돼요.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결이, 봄이, 광숙 씨까지 어르신을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라며 말을 흐렸어요. 이에 어떤 말인지 다 알아들은 장모님은 울컥하는 마음을 숨겨두고 고맙네. 하지만 핏줄이 섞이지 않은 한 회장에게 짐이 될 수 없어. 라며 애써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한 회장은 한마디를 또 던졌죠. 어르신, 그러면 광숙 씨 집에서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두 집에서 편하게 모시는 건 어떠세요? 거절 마셔요. 불편함도 없을 거예요. 광숙 씨가 이렇게 거절하실 것 같다고 먼저 제안했어요. 그래, 고민 좀 해보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한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졌죠. 한편 광숙은 술도가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외부 미팅이 잡혔어요. 외국에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술도가와 협업하고 싶다는 소식이었죠. 이 기쁜 소식을 한 회장에게 바로 전달하고 싶었던 광숙은 한 회장에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나 이제 미국 대기업에서 우리 술도 가수를 입점하고 싶대요. 그러자 한 회장도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너무 잘 됐다. 우리 광숙 씨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네. 서로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한 회장 또한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 수 없었죠. 서재에서 음악을 듣고 계시던 장모님에게 다가가 광숙 씨가 운영하는 술도가가 대기업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죠. 장모님은 의아했어요. 자신이 찾아갔던 술도가는 대단한 큰 기업도 아니었고 조그마한 곳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협업 제의가 들어온다뇨. 그동안 광숙이를 의심하느라 제대로 맛도 보지 못한 막걸리의 맛이 궁금해졌죠. 어느 날 한 회장과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잠이 오지 않은 장모님은 주방에 홀로 앉아 있다가 저번에 보았던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가 냉장고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저번에 흔들었다가 본인에게 다 쏟아버린 그날의 기억도요. 이번에는 살살 달래듯이 흔들지 않고 막걸리를 꺼내 잡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쁜 컵에 따랐죠. 컵에 따라지는 막걸리의 소리는 어느 소리보다 더 청아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나서 맛을 본 순간 그때 한 회장과 광숙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그리고 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진작 먹어볼걸. 생각보다 꽤나 맛있네라고요. 막걸리를 마셨지만 샴페인처럼 가벼우면서도 맛의 깊이는 물론
입에 남는 맛은 도저히 막걸리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깐요. 그렇게 한 병을 다 털어 마시고선 한 회장의 장모님 또한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었죠. 오랜만에 늦잠을 자는 장모님의 모습은 이전에 보던 한 회장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한 회장도 막걸리를 마시고 푹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난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자 멋쩍은 듯 장모님은 뭘 그렇게 보고 웃나? 라고 질문을 하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막걸리 드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광숙이의 막걸리로 한 회장네 하루는 웃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장모님이 다시 미국으로 귀국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광숙이는 장모님에게 조금 더 있다가 가시죠.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실게요 라고 재차 권유했지만 장모님은 거절했어요. 내가 자주 올게. 지금은 처리해야 할 일도 가서 정리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맞아요. 미국에서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장모님은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딸 같은 광숙이랑 한 회장, 그리고 너무 따뜻했던 광숙이의 집에서 더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내비추기에는 이제 사랑을 다시 시작한 한 회장 내외에게 부담이 될까 말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장모님은 맘을 다시 한번 굳히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남은 자리엔 한 회장과 광숙이가 비행기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르신 괜찮겠죠? 걱정되는 광숙이의 물음에 한 회장은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경영자로서도 사람으로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직접 하시게끔 하는 게 본인이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걱정 마요. 하지만 광숙이는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죠. 이를 본 한 회장은 우리가 같이 더 신경 쓰면 되죠. 우리 파트너로서도 미국 갈 일 많을 것 같은데 라며 웃음을 보였죠. 이에 광숙이는 맞다고 이제 독수리 술도가가 미국까지 진출하게 되면 더 자주 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심했죠. 그렇게 광숙과 한 회장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죠. 한편 한 회장 집에서 기다리던 보미와 결이는 자신의 방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편지는 누가 봐도 아이들의 할머니인 장모님이 남기신 것이 확실했죠. 자신이 이제 아프기 시작했다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이겨내는 중이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준 게 있다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니 맘에 담아두지 말고 지우라고요. 이렇게 할머니의 진심이 들어간 편지를 읽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할머니를 애틋하게 그리워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어요. 서재에서 광숙이랑 통화하던 한 회장이 음악을 들으려던 순간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에 무언가가 부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한 회장이 잡으려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광숙 씨였죠. 회장님 있잖아요. 혹시 어르신이 두고 가신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한 회장은 물건을 잡으려다 말고 자리에 앉았죠. 아니, 어르신이 제 가방에 편지를 두고 가셨어요. 편지요? 이런 이벤트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한 회장은 궁금해서 물어봤죠. 혹시 사인하라는 서류는 없었고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라며 대답하는 광숙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텐션이 조금 더 높아 보였죠. 글쎄 말이에요. 어르신이 저희 재혼을 허락하신대요. 저 한마디에 광숙 씨가 행복함과 한편으로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났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럼요. 다른 분도 아니고 어르신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들떠있는 광숙이의 모습 뒤로 한 회장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까 잡으려던 물건을 다시 찾아보고 열어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무슨 반지지?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의 글씨로 한 화장. 지금 만나는 광숙 씨 놓치지 마.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고 옆에서 잘 보살펴줄 귀한 여자야. 축하한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한 회장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정신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서프라이즈까지 하고 가셨네요. 그러자 광숙 씨는 장모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면서 누구보다 행복해했죠. 이런 모습을 본 한 회장은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르신, 이게 뭡니까? 말도 안 하고 저 몰래 언제 준비하셨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식으로 허락하는 기분이 안 나서 말이야. 부담 갖지 말고 잘 만나봐. 감사합니다. 어르신 짧은 통화를 마치고
한 회장은 바로 술도가를 찾아갔죠. 광숙이를 본 한 회장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광숙이 또한 바로 한 회장에게 달려갔죠. 한 회장 손에서 나온 반지를 본 광숙이는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고 어르신이 챙겨준 반지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죠. 그렇게 반지를 나눠 낀 광숙과 한 회장, 서로 안으며 하루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